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즘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비보를 전하는 조선일보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건 인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선일배라고 이름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뭐 갈수록 조선일보의 상태가 뭐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네. 영향력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또 인간성은 점점 더 상실해가고 그냥 악다구니만 쓰는 좀 그런 형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독자들 중에 조선일보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동조해주는 이런 사람들만 안고 가겠다 이러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번에 그 미디어오늘에서 이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아주 짧게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네. 그 말을 듣다 보면은 더 기가 막히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어제 이 조선일보가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부고 기사를 실으면서 일면에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을 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게 그 청룡기 야구대회 우승팀인 광주 동성구 선수들이 뭐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는 사진이었는데 당연히 선수들에게야 축하할 일이지만 굳이 이 사진을 조선일보가 노회찬 의원의 부고 소식을 전하는 일면에 넣어서 좀 논란이 됐다라는 얘기였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진을 일면에 넣는다는 것은 뭐 이 사진을 찍은 사진 기자 그리고 뭐 사진 부장, 편집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부장, 일면에 각 기사를 쓴 기자들 그리고 담당 부장, 편집국장, 나아가서 편집인과 발행인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출고를 했을 텐데 그중에 아무도 이거를 거르지 않았다 아니면 혹은 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의 부고 기사와 함께 저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이 나가는 게 얼마나 부적절하다는 거를 못 느꼈다는 건데 만약 저게 문제인지도 몰랐다면 조선일보 안에는 인간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예. 만약에 문제가 될지 알고 썼다면 조선일보 내부에는 뭐 인간을 포기한 자들이 있는 거 아닌가. 악마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뉴스 접하고 나서 예년에도 혹시 이렇게 청룡기 우승팀들이 막 환호하는 만세 부르는 뭐 행가래치는 뭐 샴페인 터뜨리는 이런 걸 일면 메인 사진으로 올렸나 들여다봤는데 2015년부터 말이죠. 네네. 사진이 실리긴 실렸는데 조그맣게 뭐 예고편 비슷하게 잘 눈에 안 띄는 곳에다가 박아놨지 메인 사진에는 없었고 그날의 핵심 뉴스들 네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메인 뉴스에 어울리는 사진을 쓰다 보니까 혹은 뭐 그날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장면을 일면에 쓰다 보니까 한 두 해는 연합뉴스 사진을 갖다 썼어요. 통상 그러진 않잖아요. 네네. 자사 사진부 기자의 사진을 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연합뉴스 사진까지 끌어와서 이렇게 실었단 말이죠. 그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될 만한 걸 일면에 싣는다는 건데 이번에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고 추모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고 혹은 뭐 그런 게 쉽게 싫다면은 뭐 예를 들면 사고 현장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네네. 사실 싣는다면은 얼마든지 실을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샴페인 터뜨린 사진을 일면에 실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경향신문이나 아니면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다른 사진을 실었는데 그거는 더위와 관련된 사진이었어요. 근데 예. 뭐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폭염 때문에 10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 조선일보의 샴페인 터뜨리는 사진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윤 PD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면 사진에 연합뉴스 사진까지 끌어다 쓴다는 거는 그만큼 조선일보가 이 일면 편집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점을 또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오늘이 어제 이 조선일보 박두식 편집국장에게 연락을 해서 예. 이 사진 편집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모양입니다. 예. 미디어오늘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 미디어오늘이 대신 질문을 던져줬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박두식 국장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마음대로 해석하라 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해요. 이거 뭐 사실 조선일보가 미디어오늘을 대하는 자세죠. 네, 뭐 평소에도 그렇게 대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사태의 그 심각성을 모르고 네. 그래서
미디어 오늘이 연락했고 하니 이것들이 또 무슨 트집 잡아서 우리한테 연락했나 보다 하고 얘기한 건데 이게 사안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경우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점이 있더라도 이 조선일보가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판이 나왔으면은 그렇게 뭐 받아들일 수도 있군요. 뭐 정말 몰랐습니다. 감수성이 부족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던지 아니면 뭐 전혀 상관없다. 네. 그렇게까지 해석하느냐.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게 뭐 절대 노회찬 의원과 엮을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라 이렇게 말을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좀 박두식 편집국장이란 자의 좀 대응을 보니까 이 요새 조선일보가 좀 악의로 똘똘 뭉치면서도 능력이 확 떨어진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런 자가 편집국장을 하니까 뭐 신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기 강효상을 네. 편집국장으로 쓸 때 이미 알아봤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회사구나. 네. 이렇게 해야 편집국장이 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됐는데 해도 너무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박두식 관련돼서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나 한번 찾아봤는데 과거의 칼럼들이 좀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2011년 11월에 썼던 칼럼이 좀 눈에 띄었는데 예. 그때 이제 박두식이 정치부장이었는데 이 칼럼의 제목이 낙곰수를 통해 드러난 좌파의 수준. 우리 수준이 뭐가 어때서? 네,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의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낙곰수는 한나라당 지지층의 화병을 도둑이로 작심한 방송이다. 틀린 말은 아닌 거고요. 네, 진행자 4명이 초대 손님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조롱거리로 삼는다. 정식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통신 규제를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언론에 요구되는 공정성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다. 최근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투자했다가 실패한 BBK사의 주요 인물인 에리카 김을 등장시켰다. 에리카 김은 2007년 대선 당시 각종 설이 난무했던 여성이다. 중략을 하고요. 정상적인 언론의 기준으로 보면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취재원들이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 언론도 아닌 것들이 뭐 통제도 안 받는다. 뭐 그런 말을 밑에 쭉 써놨던데 조선일보라는 외피를 쓰고 지금 편집국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노회찬 의원의 부고 소식을 전하면서 샴페인 터트리는 사진을 옆에 거는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이런 글을 썼다는 거를 보니까 참 한심하고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 언론 공정성 뭐 운운하지 말고 지금 조선일보나 좀 똑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최근 KBS 이사회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모를 통해서 새로 뽑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경에 그 이와 관련해서 전국 2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시민행동에서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결과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KBS 이사 후보 중에 7명, 박문진 이사 후보 중에 8명 등 총 15명을 부적격 후보로 선정을 했다라고 해요. 지원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대상인 것 같은데 이 시민행동이 이들을 부적격 후보로 지정한 이유를 보면 한 절반 정도는 과거의 비위 행위 그리고 성평등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고요. 비위 중에는 뭐 업무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공적 자산의 사적 유용 같은 이런 중대한 범죄 혐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전력이 있는 후보자도 다수라고 이게 밝혔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반성도 없이 또 이사진에 지원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시민행동은 자신들이 뽑은 부적격 이사 후보 15명의 명단을 방통위에만 제출을 했을 뿐 언론이나 일반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명단을 공개를 할 경우 이 해당 후보자들이 뭐 난리를 칠 거를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외부의 압력이니 뭐 불공정이라느니 뭐 외부 세력 개입이라느니 막 주장을 하면서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을 건데 부적격이 될 만한 짓을 해놓고 지금 뭐 뻔뻔하게도 이제 방송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걸 우려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짐작이 가는 몇 명이 있기는 합니다. 뭐 아마 MBC 박문진 이사 후보 중에는 최대현이나 최기아 같은 사람이 포함되지 않을까 뭐 그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는 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부당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거 진짜 최대현이나 최기화를 집어넣는 거면은 네. 정말 이건 뭐 장난을 넘어서서 테러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비위와 비리가 있어서 쫓겨난 사람을 다시 갖다 앉힌다? 그럼 그동안에 그들이 MBC에 재직하면서 했던 짓에 대한 처벌은 정치 공세다. 부당한 탄압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만약에 이사로 선임되면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여당 6명, 뭐 야당 3명 해가지고 막 찍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방통위가 이런 규정이 뭐 없다면서 그냥 뭐 자기들이 선임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최대현이나 최기아 같은 사람이 선출이 된다면 이거는 오롯이 방통위 책임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통위가 고민을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공개가 돼서 뭐 그 사람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민단체들이 아마 뽑은 사람일 것 같은데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해당 이사 후보자의 이름을 공개를 하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어요. 네. 아무리 쟤네들이 뭐 이런 상황을 이용한다고 해도 이 KBS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만은 어떻게 용납이 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이 후보자의 이름은 김대회이고요. 네. 예전에 KBS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노조가 엊그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김대회 후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한 결과 김대회 후보가 KBS 재팬 사장으로 있던 시절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3년에 이 김대회 씨가 KBS 재팬 사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3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라는 것이 새노조의 주장인데요. 뭐 사실이라면 진짜 배임에 해당하는 일이죠. 또한 이 KBS 새노조는 이 김대회 후보가 KBS 재팬 사장 시절에 허위로 출장비를 수령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본인이 모르지 않을 텐데 해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사에 출마를 했다는 것이 좀 믿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어이가 좀 없는 상황인데요. 예. 뭐 어쨌든 이 사람을 포함해서 이 방통위가 신임 이사진을 뽑을 텐데 자격 여부를 잘 따져서 능력 있는 그리고 정직한 공영방송 이사를 뽑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